뭐 이제 뭐죠? 음악의 다음이요. 다음으로 빨리 넘겨주세요. 이제 오래 사는 직업 중에 이제 지휘자들이 있습니다. 지휘자. 진짜 이제 유명한 지휘자들을 제가 쭉 다 찾아봤어요. 200명을 찾아봐서 평균 몇 살을 살았는지, 그다음에 무슨 암으로 죽었는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일단은 기본이 83세 정도가 평균 연령인 거예요. 유명한 연주자들이. 근데 저분들이 다 20세기에 1차 대전, 2차 대전 막 지내면서 그 유럽을 막 돌면서 전쟁 통에도 그렇게 오래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무도 치매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와, 정말 지휘자라는 게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것도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도대체 지휘자는 왜 암이 안 걸리나, 또 왜 치매가 안 걸리나. 그래서 그냥 음악 때문인데 생각을 해보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니까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애들 있잖아요. 거기 바이올린, 첼로. 이 사람들보다도 한 1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뭘까? 이제 이러다가요. 다음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15만 헤르츠의 비밀이 있구나. 예, 그거를 이제 제가 2010년 정도부터 저런 강의를 하고 다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그 파형 중에 15만 헤르츠가 들어가면 암세포가 죽는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그때부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미국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예, 한번 더 눌러주실래요? 아이고, 저게 아마 위에 동영상이 있는데 꺼진 것 같고, 저 15만 헤르츠에 그래서 교류 전기를 흘려주면 아까 전자약 중에 예, 저 머리에다 쓰는 것도 있고 이거 뇌암을 치료하는 거고요. 몸에다 있는 조끼 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건 교류 전기를 15만 헤르츠로 흘려주면 뇌암이나 이 폐암 같은 게 치료되는 그런 전자약이에요. 입는 전자약. 저기도 이제 15만 헤르츠짜리 교류 전기를 쓰고요. 그 앞에는 15만 헤르츠짜리 초음파를 쓰면 암세포를 이렇게 태워주기는 기계였고요. 다음은요. 저거는 15만 헤르츠 공기 진동으로 그 암세포를 죽이는 건데 동영상이 아마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저분이 이제 2013년도 홀랜드 교수라는 분인데 음대 교수입니다. 음대 교수. 음대 교수인데 췌장암을 연구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저런 기계를 만들었어요. 저기서 이제 16만 헤르츠인데 공기를 16만 헤르츠로 이렇게 진동을 시키면 저 앞에 있는 저 현미경 밑에 있는 게 저 백혈병 암세포거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홀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16만 헤르츠나 15만 헤르츠의 공기 진동이 여기 꽉 차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존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음대 교수가 저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에다 대고 이제 작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게 마이크 도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하고 좀 똑같은 제 목소리인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안에 15만 헤르츠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 제가 보통 하면 이제 1000헤르츠도 안 나오는데 1000헤르츠가 제일 메인이지만 2000, 3000 그걸 배수가 쭉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15만 헤르츠도 작지만 분명히 제 이 목소리엔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간의 대화 자체가 암세포를 죽이는 그 생명의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못하고 맨날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오디오나 이렇게 지금 스피커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 안에는 맥시멈 2만 헤르츠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로 2만 헤르츠 이상은 소리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초음파라 그러거든요. 음파는 2만 헤르츠까지만 귀에 들어오고 그거보다 더 심한 이 공기의 떨림은 우린 못 들어요. 네, 고양이나 개는 듣죠. 고양이나 개들은 훨씬 높은 소리에 이제 반응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야 2만 헤르츠거든요. 그래서 저 스피커는 2만 헤르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음을 해도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암세포에 영향을 못 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몸 안에 있는 암세포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는 제가 보기엔 생명력이 좀 떨어진 교회고, 네, 어떤 교회에서 지금 사모님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육성으로 설교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와서 바로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교회라면 거기는 암 환자가 절대 없을 거라고 제가. 네. 그거는 뭐 지금 15만 헤르츠를 다 이용해서 많은 암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음악회를 이제 와서 꼭 들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음악을 보내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그 MP3 파일이니까 뭘로 들어도 2만헤르츠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연주회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회장에 가서 그 라이브로 하는 음악을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저게 이제 연주회장에 있는 그 파형을 다 분석한 거거든요. 저기 이제 빨강색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조기가 이제 10만헤르츠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파형이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지휘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는 지휘를 하는 동안에 암 치료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연주회장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된다. 그리고 악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오케스트라 음악을 많이 들으면 좋다. 그런 거고. 저기도 피아노도 있잖아요. 저런 피아노도 막 이렇게 두드리면 저기는 15만헤르츠, 20만헤르츠 다 나옵니다. 우리 귀에는 안 들어오지만 세포는 다 느끼는 거죠. 근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층간소음 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피아노로 연습하고 디지털 피아노로 이렇게 마개를 이렇게 듣고 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생명의 소리는 없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스웨덴 같은 나라는 공연을 보러 가면 나라에서 90%를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좋은 나라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랑 비슷하게 쟤네들은 문화공연에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가는 거를 다 이렇게 그 공연비를 대주다 보니까 모든 공연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연 티켓 값은 1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은 10,000원씩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이 다 먹고 살만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람이 어느 공연을 보러 갔는지를 다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원을 했으니까. 근데 유독 라이브로 하는 그 클래식 음악을 간 사람들이 13,000명이 다른 공연을 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망률이 낮다는 겁니다. 30 몇 프로가 낮아. 안 죽어. 클래식 듣는 사람들이. 근데 이 스웨덴 정부에서도 저걸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클래식 공연장을 간 사람들이 주로 다른 공연에 비해서 올등하게 오래 사는데 참 미스테리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연구를 안 해보면 모르는 거지만 저는 저게 다 생명의 15만헤르츠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집에 아무리 좋은 오디오가 있어도 가서 파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라이브 공연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MBTI는 유전이가 갑자기 뚝 나왔는데 MBTI를 하다 보니까 막 바뀌기도 하고 막 이제 목사님들은 저희 스님들하고 다르게 결혼들을 하셔갖고 또 자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목사님 저도 뭐 저희 집사람이랑 그렇지만 T랑 T, 이제 T랑 F, F랑 F 이 인간관계는 딱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T랑 T가 만약에 같이 모여서 산다? 둘 중에 하나는 죽거나 이혼하거나 합니다. 각자 다 의견이 있으니까 조정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됩니다. 극한으로 따라서 화병으로 죽거나 집을 나가버리거나. F랑 F는 둘이 만나서 결혼을 잘 못합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둘 다 계속 눈치만 보고 한 10년째 옆에 붙어는 있는데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결혼이 안 돼.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아. 그래서 제가 관찰한 대부분의 부부는 한쪽은 T고 한쪽은 F입니다. 이게 이런 강의를 하면 참 불리하긴 한데 여기 지금 F가 몇 명 없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그 T는 F한테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잘 하거든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그 F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엄청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몰랐는데 아마 나를 예전부터 엄청 좋아했나 보다 해서 덥석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안 맞는 두 사람이 살다 보니까 한쪽이 좀 힘들어요, 많이. 제가 F인데 이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F들 생각에는 이게 뭐 살다 보면 쟤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언젠가 바뀌겠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게 유전이라는 거예요, 유전.
근데 이게 세상 일이 유전인지 아니면 환경인지를 알아보려면 제일 좋은 게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딱 수정이 될 때는 하나였는데 착상생소리 둘로 딱 갈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이 완전 똑같아요. 근데 사실 걔네들은 환경도 비슷한 데서 엄마가 가르쳐서 키우니까 이거를 세무 5개월 전에 각각 다른 집에다가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시킨 건 아니고 그런 애들을 모은 거죠. 그 이제 미스터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 한 30년 이상 떨어져 산 애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키, 뭐 얼굴 이런 거는 뭐 아무리 떨어져 살아도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0% 유전일 거고. MBTI 항목을 이제 해본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 간에 해보니까 다음 슬라이드. T하고 F는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살아 있어도 한쪽이 T면 얘도 T, 한쪽이 F, 한쪽은 F라고. 환경에 의해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참고 사셨으면 계속 참고 사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게 보면 다 뭐랄까 여기 또 목사님 그거니까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목사님 말고 일반 신도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신앙심이 강한 분들은 F가 많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성을 만나기 쉬워요. 그럼 그 사람의 남편, 그 배우자는 뭐겠습니까? T가 많아. 이 사람들은 만나기 힘들어요. 똑같이 100일 기도를 해도 하나님 한 번도 못 볼 수도 있어요. T들은. 자기가 이제 막 약간 뭐 내가 뭐 신이 있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 T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부부를 다 전도해서 이렇게 데리고 올라 그러지 마라. 제가 보기에는 F들만 잘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이 또 마음이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만 잘 위로해줘도 그런 생각이 들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맞는 사람이랑 사귀어라. 자꾸 F들끼리 모여있으면 짠해요. 나도 불쌍한데 쟤는 더 불쌍한 거 같거든. 만나니까 또 도와줄 거 없나. 쟤는 내가 보기엔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나를. 서로 만나고 있으면 막 짠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T한테 물어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명확하잖아요. 딱 끊어. 만나. 그렇다고 해서 T들한테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성격 비슷한 사람들끼리 짠하면 짠한 대로 그렇게 지내는 게 좋겠다 해서 하나 줬고요. 다음.